네, 안녕하십니까. 제34회 미국 신보수주의 혁명의 뿌리, 부제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는가 일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금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반드시 한번 방송으로 만들고 싶었고, 또 이것을 전달하는 게 또 다른 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거대한 체제 전쟁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너무 유명한 유튜브 벤 사피로, UCLA 정치학과를 졸업한 천재죠, 천재. 그 다음에 이제 캐네디언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 상대로 강연도 많이 하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수주의 사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신선한 정신들이 PC, Political Correctness에 찌든 학계와 언론의 염증이 난 청년 계층에게 이들이 이제 보수주의 사상과 정치성,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삶의 태도를 일깨우면서 일종의 이제 대중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네오컨서버티즘, 일종의 이제 신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신보수주의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극우주의자나 이제 극단적인 음모론자들, 이런 자들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롭다라, 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도 리버럴에 대한 반동이라는 의미로 이제 네오라는 이 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류는 저는 미국 주류는 늘 보수주의였습니다. 미국 주류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으며 보수주의 사상도 사실 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리버럴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래서 온 학계나 언론, 영화계 이런 데서 PC가 거대해져 가는데, 다시 이제 보수주의 사상을 들고 나와서 대중들에게 일깨워주는 작업을 이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젊고 대중적이고 스마트한 이 사피로나 피터슨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좌익들과 살벌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늙은 꼰대들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이제 온갖 좌익들을 불러놓고 그대로 이제 정면에서 논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 청년 계층을 일깨우고, 동시에 이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에 일종의 대중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보수주의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가 좀 잠시 샜지만, 미국 사회가 이 PC로 골마가고 정신줄을 잃고 헤매는 현실을 많은 이들이 개탄하는 시기에 피터슨 교수와 이제 사피로 같은 영리한 천재들이 리버럴과의 전면전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면서 보수주의도 현재 이제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가 그럼 사라졌냐? 그거 아닙니다. 보수주의 자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인간 사회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보수주의는 주류로서 미국 사회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리버럴들이 등장해서 뿌리를 흔들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원래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학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떠나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인간 본성과 분리된 정치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많이 가졌습니다. 이 소위 현실주의 정치학들, 비교주의 정치학, 힘의 정치학, 대중성을 가지고 현상의 설명에 용이한 정치학은 확실히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 무대에서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충근 박사님도 이제 현실주의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미중 관계라든가 미일 관계 등 많은 것을 설명하시고, 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국가 내부의 체제에 직면하면 근원적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는 외교가 아닙니다. 성문이든 불문이든 법과 제도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이며, 내용, 형식 모든 면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컨서버티즘을 줄여서 말해봅시다.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오콘입니다. 네오콘. 우리에겐 전쟁광으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이름이 따라옵니다. 피해 굶주린 군산복합체, 돈의 누님은 군산복합체죠. CIA, FBI 등 딥스테이트, 역겨운 티파티 부류의 이제 세금 논쟁, 그 다음에 소득세와 상속세를 거부하고
복지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는 이 냉혈한 중상주의자들, 뭐 성조기를 온몸에 두르고 뭐 이런 광기 어린 국가주의자들, 물론 실제로 상당한 수의 국가주의자들, 중상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이 이 보수주의 주변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부류들은 보수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 개의 본질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폭력적인 본질주의자들이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보수주의 탈을 쓰고 여기저기서 로비를 합니다만 이것은 미국의 진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이 방송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보수주의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이제 에드먼 버크나 이제 근대 정치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드먼 버크, 물론 저도 대단히 존경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누가 보수주의로 전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을에 따라 나오는 사상가는 조금 한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누굴 언급하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기독교 사상 일반을 의미합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가톨릭 철학자가 학창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빨갱이 학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설명을 하던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시기에 이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와 이제 프랑스의 해체주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또 동시에 그들에게 이들의 저서가 하나의 경전이었던 사실을 이 철학자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근원적인 의문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었고 아웃사이더로 지내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이 품었던 근원적인 의문에 답을 찾아서 보수주의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에 가깝습니다. 이쪽은 캐톨릭 이야기지만 개신교 쪽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을 겁니다. 동시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도덕관이 국가 건국 이념에 녹아있는 미국이기에 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종교인은 아닙니다. 사피로가 늘 주장하듯이 서구 문명의 근간은 이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이성과 합리성, 개인의 복리의 존중, 그 다음에 다른 축은 유대 기독교 정신입니다. 절대자에 대비되는 불완전한 유한자, 신의 형상을 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 이 두 사상의 배합으로 이제 서구 문명을 설명합니다. 현대의 이 값싼 공리주의자들, 실체 없는 사회 정의론,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무너뜨리고 이 미국의 본류가 이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오해를 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 흐르는 두 개의 정신적 전통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미국인의 삶의 지향점, 즉 추구하는 행복이 돈이나 명성 등 어떤 하나의 어떤 극대화된 최대화된 선이 아니라 all the real goods, 전체로서의 선, 즉 행복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나온다는 고전적인 주장은 늘 미국 사회의 문화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보수주의 운동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전통적인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국가관을 끄집어내어서 대중의 면전에 좀 현대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모습을 띠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모든 체제 논쟁은 세 가지 세계관의 대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소위 말하는 이제 소셜리스트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오기스트 꽁트는 교조적인 과학주의자입니다. 사실은요. 그의 어떤 과학주의의 바탕을 이룬 기계적인 인간관 그리고 사회 구조를 과학적으로 바꾸어 이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제공한다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질송은 이런 환원주의를 가리켜서 소시올로기즘이라고 이제 풍자를 했습니다. 소시올로지는 이제 사회학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회학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회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자해서 사회학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연결된 어떤 패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버클리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2개를 받았답니다. 컴퓨터 공학 박사와 전자공학 박사,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요. 버클리 공학 박사 하나 따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양반이 자신이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 알고리즘을 한국 정치에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떠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정신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제가 즉시 해친해서 차단했습니다만 뭐 요즘 솔직히 어찌 사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이 사람은 수학을 거론했지만 이 꽁트의 이 과학이란 말과 치환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적인 욕구를 가진 이 인간이란 기계가 이제 꽁트의 시각에서는 소위 과학주의적인 인간론입니다. 이제 잘 구성된 과학적으로 잘 짜여진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은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꽁트가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초기 그 원시 공산주의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회학주의는 사실 이 폭력적인 환원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소위 이제 해체주의자들. 이 부분은 백모, 박성현, 주필이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자유롭게 욕구와 행복을 정의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겠다. 고정된 본성 따위는 없다. 있어도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따를 필요도 없다. 나는 자유롭게 나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고 나의 행복을 구성할 수 있다. 무도덕, 무원칙, 인간의 해체의 재군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백모TV를 좀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박성현 주필 자체가 사상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어진 본성에 기초한 사회제도는 폭력과 억압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에 우리를 종속시키는 부속 장치일 뿐이다. 깨부수자, 다 때려 없애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자. 그런데 그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해체주의자들 또는 이 리버럴들은 도대체 왜 사회주의자들과 금세 손을 잡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거부한다면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든지 굳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 권력 투쟁에 몰입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회를 까부수고 무너뜨린 다음에 피어 혁명이 끝나면 자신들이 세상을 설계하고 지배하겠다는 권력의 의지는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자기 조국 생각이 나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주의자들 다 때려부시고 나중에 뭡니까? 새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회를 구성한 다음 소유하고 지배하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즉 주어진 혹은 창조된 변경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본성이 추구하는 전체로서의 선을 추구하며 이 행복에 도달한다는 이 상식에 근거한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풀었으면은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단순화 같지만 현재 벌어지는 체제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라는가? 개인으로서의 삶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 개인의 선과 공공의 선, 그리고 쾌락과 선의 차이, 여러 가지 선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즉 선의 위계, 하이라키가 있는가? 앞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에서 보수주의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후일담은 대부분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돌아섰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신보수주의 혁명을 한국에 이식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을지 솔직히 뾰족한 방법은 사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즉답을 하겠지만 저는 교인도 아니고 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이성에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종교 철학 정치학을 복잡하게 논할 능력도 없고 또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다룬다는 것은 너무 큰일이고 간결하고 쉽게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시급한 것은 인간에게는 주어진 본성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구 보수주의 인간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지리한 내용이지만 제가 유튜버 중에 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담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저 좌익들과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의 밑바닥에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